그 월급에 잠이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머니스토리 TV 뭉치 양승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월급이 적어서 휴가도 못 가는 꼰대 김강주입니다. 월급이 적어서 휴가를 못 가시는 게 아니라 요즘 휴가를 휴가 매일 비용. 가시기 때문에 그런 거 요즘 아니에요? 휴가 비용. 또 정답이네. 매일 휴가신 것 같은데? 그렇지. 우리 꼰대는? 매일 휴가긴 하죠, 그죠?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 일을 하면서도 내가 쉬고 있다는 마음으로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또 예. 쉬고 있으면서도 내가 일한다는 마음으로 쉬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 맨날 쉬고 있으면서 휴가 가가지고 뭐 그렇지. 핸드폰에 뭐 회사에서 문자 그래. 온거 없나?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들. 맞아. 그죠? 또 뭐 미팅 약속 잡고 앉아가지고 그렇지. 뭐 미팅 약속 벌써 휴가 뒤에 일정을 좀 잡고 있는 사람들. 그렇지. 이런 거죠. 그렇죠. 이게 참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안타깝게도 날씨가 안 받쳐주네, 맞죠? 날씨가 원래 좀, 여름에는 예. 왔다 갔다 하는데 예. 그 장마가 끝났다고 하는데 왔다 갔다 하죠, 그죠? 이럴 때 좀 날씨도 좋고 이래야지 조금 사람들이 써야지. 예, 좀 또 한철 장사 하시는 분들도 먹고 살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휴가철 맞이해서 때가 때인 만큼 뭐 휴가 때 뭐 다른 정보 드려봤자 머리 아플 것 같아서 휴가 여행 시 조금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 관련돼서 제가 간략하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뭐든 우리가 알고 떠나는 것하고 그렇지. 또 그냥 알고 떠난다는 것은 준비하고 떠난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준비하고 떠나는 것과 준비 없이 떠나는 것들은 만약의 경우 또 큰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제 금감원에서 발표된 자료, 이제 해외 여행 시 알아야 될 금융 상식. 요즘은 짜증나게 해외 여행도 많아. 예를 들어 그냥 인천공항이 밀어 네. 터져, 그죠? 네. 어떻게 하냐? 뉴스 보고 알지. 우리는 안 가니까. 근데 생각보다 싸. 비용 싸긴 자체가 싸게 싸. 국내 여행하는 거 비슷한 가격인 거죠. 요즘 또 워낙 저가 항공, 해외 저가 항공, 외국사들 이런 것들도 많고 또 학생들 배낭여행들 또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여행을 싸게 하는 이런 팁들을 많이 알아가지고 그렇지. 이제 그런 친구들도 많고 또 물론 이제 가족 단위 여행 이런 것도 있지만 맞습니다. 어쨌든 과거보다는 훨씬 비행기 타기가 쉬워졌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관련돼서 뭐 이제 그 여행 시의 사고라든지 그런 것들도 많이 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신용카드, 그죠? 외국으로 갈 때 외국에서 신용카드로 쓰는 게 나으냐, 현금으로 쓰는 게 나으냐, 이런 고민을 아직까지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뭐 한전할 때 뭐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그렇죠, 싸게 한전할 하는지, 때. 보험은 들어야 되는지 말아야 보험은 들어야 되는지, 되는지. 뭐 그런 것들 관련돼서 그 핵심적인 것들 몇 가지. 뭐 신용카드 관련된 거, 외환 관련된 거, 그다음에 해외여행, 그다음에 자동차 보험 크게 네 가지 정도만 저희가 집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신용카드 한번 보죠. 신용카드. 오늘 지금 오늘 목소리 힘이 없지. 요즘 제가 좀 일을 많이 해요. 쉬면서 일을 많이 하는데. 오늘 목소리 힘이 없어 보이는데. 그죠? 무슨 힘이 없죠. 힘을 내셔야 되는데. 원고 마감을 뭐 한두 군데 교정을 치고 왔더니 머리 에너지가 좀 빠졌어요, 그죠? 그래도 우리가 또 신용카드를 보면 또 살아나잖아. 신용카드, 그렇지. 아이고 긁는 맛에. 첫 번째 보시면 해외에서 이제 신용카드를 결제할 때 이때 좀 고민이 되시는 것 같아요. 보면 아무 생각 없이 대부분 긁죠. 끊는데 원래 카드는 생각 없이 긁어야 맛이야. 지금 생각 가지고 긁으면 안 긁어져. 이거. 근데 결제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결제를 쉽게 말하면 그 현지 통화로 결제를 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 이제 대부분 이제 해외 가맹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해외 가맹점 같은 경우는 원화 결제를 요구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원화가 안 난다. 우리 돈으로 결제하는 게. 맞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왜냐면 친근하니까 일단은. 그렇지. 근데 반대. 즉 원화보다는 현지 통화. 저 미국에 갔으면 달러로 결제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카드 결제를. 그렇지. 카드 카드 결제할 결제를 달러 결제로 해라 이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비밀이 하나 숨어 있는 거죠. 뭐든지 한 달을 거치면은
자기들도 수수료를 붙인다라는 거죠. 예, 그 현지에서 현지 통화가 아니라 현지에서 우리나라 통화를 하는 건 자기들은 한 번 거쳤다 가는 거죠. 예.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수수료가 발생되는데 이게 DCC 서비스라고 했어요. DCC 수수료라고 했어요. 그 쉽게 말하면은 해외에서 카드 거래 시 거래 금액을 그 자국 통화로 표시해서 결제하는 서비스인데 말이 어렵죠. 결론은 수수료를 떼는데 이게 얼마냐면 약 3에서 8%를 뗀다.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 현지 업체 기준으로 뭐 화장품을 산다. 화장품을 사는 그 현지 업체는 현지니까 당연히 달러를 받아야 되잖아, 걔들은. 달러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원화로 결제를 해버려서 카드 원화를 결제하면 그 친구들이 달러를 다시 받기 위해서 원화가 다시 달러로 다시 환전되는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수수료를 누가 부담한다? 소비자가 부담한다. 아예 달러로 결제해버리면 괜찮다. 그래서 신용카드도 영수증을 보세요. 일단 보시면 거기에 이제 원화 금액이 표시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시면 당연히 취소를 하시고 현지 통화로 결제를 요청해 달라고 요청을 하십시오. 예. 근데 그게 DCC 서비스니까 좀 말은 좀 뭐 희한하다. 그렇지. 보통 우리가 DC 하면 까주는 게 DC인데 그게 C가 하나 더 붙었으니까 까주는 그렇지. 것도 두 번 까주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저게 까주는 게 아니고 더 씌우는 거네. DCC가. 그렇지. 예, 그래서 그런 수수료가 있다는 거 반드시 하나 체크해 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해외 가서 좀 싼데 이래서 긁었더니 알고 보니까 더 비싸게 주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또 신용카드를 해외에 가서 하필이면 잊어버리는 경우. 이자 비스. 예. 주로 이제 나도 좀 덜렁거리는 스타일인데 보통 또 내 손 안에 있는데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경우 이제 분실 도난가 많이 당황하죠, 그죠? 네, 그럴 경우에는 긴급 대체 카드 서비스라는 걸 활용하시면 되십니다. 예. 그러면은 일단은 국가별 그 카드사도 긴급 서비스 센터가 있어요. 예, 그럴 경우에는 이 대체 카드 서비스 신청하시면 해당 그 여행 체류지에서 1일에서 3일 이내에 새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 갔는데 카드가 없으면 이게 또 낭패거든. 근데 이것도 한 1, 3일 이내에 긴급 대체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적어도 한 일주일 이상의 장기 여행 체류 계획이어야겠네. 보통 뭐 2박 3일, 3박 4일 가서는 그냥 이거 할 것이 그냥 빨리빨리 기분 잡혔다. 이거 오늘 친구한테 옆에 동료들한테 일행들한테 또 카드 좀 대신 쓰고 이러다가 그때부터는 아예 뭐 여행 기분은 사라지고 쇼핑도 사라지고 걱정이 그냥 혼회로를 다 잠식해서 그렇게 돌아오겠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때는 이게 이제 임시 카드이기 때문에 귀국해에는 반드시 반납을 하시고 정상 카드를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카드사마다 출입국 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가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혹시라도 모르는 해외에서 신용카드가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걸 막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무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많은 분들 놓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출입국 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받으면 신청해두면 내가 이제 한국에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렇지. 한국에 돌아왔으면 이미 그 카드사는 출입국 정보 활용 동의서에 체크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 내가 한국에 돌아왔다는 걸 귀국했다는 걸 알아. 그렇지. 아는데 갑자기? 만약에 그 카드 해외에서 쓰여지고 있다면 이거는 부정사항이거든. 그렇지. 그래서 그걸 이제 방지해주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와, 아주 깔끔한 정리. 그렇죠. 근데 이런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이런 뭐 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에 왠지 정서적으로 약하잖아. 그죠? 또 이미숙 과장 전화 올까봐. 그렇지.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잘 안 하는 경우도 많은데 오늘 이 정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해외 나가서 카드 잃어버렸을 때 긴급 대체 카드를 받을 수 있는데 그랬을 때 출입국 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신청해 두면 내가 귀국해서라도 해외에서 만약에 쓰는 일이 있더라 누군가 하더라도 완벽하게 세이프 방어된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면 되겠네. 그래서 뭐 비용이 드시는 건 아니니까 뭐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행 가실 때 반드시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외환전 이것도 좀 이렇게 가는 동료들끼리 싸움을 벌이고 나라. 특히 신혼여행객들 뭐 돈을 바꿨냐 안 바꿨냐 뭐 가서 바꾸면 되지 왜 가서 바꾸냐 여기서 바꾸면 더 싼데 뭔디야 계산하면서 뭐 이렇게 이런 게 이게 또 해외환전. 사실은 이게 솔직히 보면 여기서 하나 저기서 하나 한 돈 100만 원 큰 돈 바꾸는 거 아니면 큰 차이 없어요. 그렇지. 큰 차이 없는데 이거 가지고 또 이혼하는 사례도 있어. 진짜? 뭐야? 싸우다가 이것저것 하다가 에이. 그러다가 뭐 너가 집안 뭐 원래 성격이 어떻고 뭐 너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 그러다가 그냥 이상하게 그냥 뭐 짭차 이러면서 신혼여행이 이혼여행이 되는. 그렇지. 그죠? 그런 경우 어쨌든 이제 왜 안 된다 그래도 조금 알아두면 좋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수수료가 싸요. 많은 분들이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요즘 동남아를 많이 가시죠. 그만큼 저렴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태국으로 간다. 음. 그래 어떻게 하냐면 태국 바트를 바꿔서 가요. 사람들이. 중요한 거는 그렇게 되면 더 비싸진다라는 거죠. 예. 중요한 거는 달러를 바꾸시는 게 훨씬 더 이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달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국내에는 이제 회전이 많이 되고 공급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전 수수료율이 약 2% 정도 미만이에요. 근데 이제 동남아라든지 기타 이제 유통이 안 되는 통 같은 경우는 그 유통되는 물량이 적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대부분 수수료가 높겠죠. 그렇지. 예. 이제 구하는 비용이 비싸니까. 그렇지. 이제 네. 물량이 많다는 거는 막 손만 뻗으면 뭐 달러를 거모을 수 있는데 네. 이 이제 물량이 적은 것들은 손만 뻗어서 하는데 내가 그렇지. 일어나서 가져가야 돼.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비용이 조금 더 비싸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이럴 때 좀 짜증나지 기축 통화를 하는 게 그래서 달러를 가지고 갔다가 달러를 가지고 현지에서 통화를 바꾸는 게 낫고요. 실질적으로 현지에서도 달러를 더 높게 쳐줘요. 한전 수수료 자체가. 왜냐하면 자기들도 마찬가지거든. 달러 자체가 더 그 공급이 많이 되고 회전이 빠른 종목이기 때문에 또 우대를 해주는 거죠. 우리나라도 예. 종로는 명동가면 아직도 그렇지. 달러 한전 상태 있잖아요, 그죠? 달러 바꾸세요, 달러 바꾸세요 이런. 그러니까 우대 수수료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그 한전 수수료에 대해서는 이제 달러를 바꿔가고 그리고 현지에서 통화 바꾸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제 인터넷 환전하는 경우에는 우대 수수료가 적용받을 수 있으니까 괜히 차비 아낀다고 뭐 시간 걸려서 저 멀리 있는 아는 사람 찾아가지 말고 인터넷 환전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자, 너무 시간 복잡하면 또 그냥 항공사 그죠? 그 인천 공항 근처에 있는 거기 가요. 필요하면 거기 가고 시내에서 미리 준비한다고 조금 전에 우리 뭉치 씨 이야기한 대로 뭐 일하다가 뭐 시간 그 시간은 돈 아이가. 그렇지. 시간을 버리는 거지. 그래서 되도록이면 인터넷 환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해외 여행자 보험. 네네. 해외 여행자 보험.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많이들 가입하시죠. 예전에는 여행사에서 네. 당연히 이게 해외 여행자 보험이 들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많죠 이런 게. 그래서 요즘은 이제 뭐 각자 이제 뭐 배낭여행들 많이 가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은 많이들 이제 하시긴 하시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3개월이 됐든 뭐 1년이 됐든 6개월이 됐든 뭐 일주일이 됐든 여행 기간에 맞춰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인 상해라든지 이제 많이들 활용하시는 게 뭐냐면 그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고가에 대한 장비에 대한 돈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해외에서 많이 발생되는 것 중에 하나가 카메라 분실, 핸드폰 분실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일정 부분 자기가 그 일정 부분을 부담하고 나면 공제? 기본적으로 자기 부담금. 그렇죠. 기본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여행 보험은 해외여행자 보험은 기본적으로는 이게 손해보험이에요. 그렇죠. 뭐냐면 우리가 이제 무슨 도난 또 그 치료 이런 것들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보상하는 손해보험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실제로 이제 해외여행뿐만 아니라 많은 보험을 우리가 네, 모럴리스크라고 네. 모럴리스크라고 짜고 치는 고소를 하려고 가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많죠. 이 해외여행 보험은 다 손해보험이기 때문에 야 이번에 해외여행 보험 한 몇 개 들어놓고 휴대폰 하나 잃어버리고 한 5개 받자 이게 안 되는 거라 이게 그렇지. 이게 안 되고 네. 이 손해보험은 무조건 하고 10개를 들든 손해보험을 10개를 들든 하나를 들든 간에 그쪽에서 보상되는 돈의 총합이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내가 핸드폰을 분실했다고 칠 때 100만 원을 온전히 다 보상받는다고 치더라 하더라도 해외여행보험이 하나 들어있으면 100만 원 받는 거고 5개 들어있으면 각 가격 20만 원씩 100만 원 그렇지. 받는다. 네. 그죠? 설마 이걸 5개 들어간 사람이 있을까? 또 이제 그런 또 짱구를 굴리라고 짱구를 하는 굴리는, 사람이 있지. 예. 그 그래서, 짱구거든. 그래서 굴리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알아두실 게 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면 일단은 특히 여행 목적에 대해서는 기재를 잘 하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해외여행을 가신 분들 중에서 예를 들면 뭐 스킨스쿠버라든지 암벽 등반이라든지 이런 수상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서 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전에 공지를 하지 않으시면 추후에 직업이 거절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는 당연히 그러려면은 처음부터 가입 안 받아줬겠지. 그렇지.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고지는 반드시 사실적으로 기재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네. 이제
진짜 이런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해외 여행 중에 진짜 사고 발생했다. 사고 발생해서 앰뷸런스에 실려서 침대에 실려서 기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랬을 때 중요한 것은 사고 사실에 대한 증명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절대 어지간한 사고에서 보험회사가 그 현재 출장 안 갑니다. 네. 예, 출장 안 가고 이런 사고 입증에 대한 책임은 청구자이기 때문에 청구자이기 때문에 미리 좀 경황이 없더라도 또 누군가 이렇게 크게 사고를 당하면 또 가족들이 갈 수도 있잖아요. 예, 등등 해서 그 현지 경찰서에서 사고 증명서 이런 증명서를 필요한 것들을 꼭 챙겨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이런 동료분들이 사고가 있었죠. 진짜 가면 꼭 한 명 잊어버려. 진짜 잊어버려요. 핸드폰을 잊어버리든지 지갑을 잊어버리든지 근데 카메라를 잊어버리는지 그 친구는 이제 카메라를 잊어버렸던 거죠. 또 누군가가 노리고 있잖아요. 애국양 나가면 우리는 잊어버렸다는데 또 누군가가 노려서 그걸 또 가져갈 수 있거든. 네. 그래서 그때 한 게 뭐냐면 바로 관할 경찰서를 가서 이제 사고에 대해서 기술해주면 그쪽에서 서류를 떼줍니다. 사고 증명서. 그래서 한국 기구에서 사고 증명서 가지고 보험회사에서 청구를 하면 그 돈은 바로 발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가셔가지고 사고 증명서 발급받으시는 거 꼭 하나. 그거 어렵지 않아요. 뭐 좋겠습니다. 말도 네. 못하는데 어떻게 가서 어버버버 하면 다 알아들어. 그렇지. 경찰서 외옥에서 경찰서에 뭐 외옥에서 또 어떻게 뻔하잖아. 그것도 그렇지. 외국 사람 외옥에서 뻔하잖아. 어버버버버 하면 필요한 거 그냥 수화하면서 또 필요하면 또 통역 시스템 해가지고 다 해주니까 두려워 마시고. 그리고 이제 보면 해외여행 어떻게 가입해야 돼요? 뭐 좀 알아봐 주시면 안 돼요? 뭐 이 고민이 많이 있으신데요. 전화하지 마세요. 돈 안 네. 돼요 이거. 그리고 이거는 뭐 보험회사 콜센터, 뭐 대리점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한데 솔직히 이게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잘 신경을 안 써. 근데 제일 간편하게 그리고 가장 쉽게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은 공항에 가서 공항 입구장에 보시면 쫙 나와 있습니다.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종류별로 기간별로 쉽게 말하면 내가 마트에서 금융 상품 고르듯이 내 입맛에 맞춰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머리 아파서 그 전에 이걸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급하시면 공항 가셔가지고 입국장 앞에서 처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보니까 자동차 보험 팁 이것은 이제 그나마 국내 여행자들을 위한 팁이구나. 그나마 국내 여행자. 그죠? 그나마 자동차 보험은 여기에 뭐 이렇게 몇 가지 우리가 정리하려고 하는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그렇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패키지로 다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대부분 하기는 필요하죠. 하기는. 근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요, 이거죠. 어차피 운전을 혼자 하진 않죠. 혼자 하진 않고 다른 가족분들 같이 하는 경우도 많죠. 동료분들이라든지. 그래서 교대로 운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예를 들면 내가 아는 사람이 운전을 시켰어 동료한테.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보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 안 하고 한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누가 옆에서 들이박았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안 그래도 내가 좀 전에 소주 한잔 먹고 별일 없을 것 같아서 동네에서 시골에서 한번 타고 있는데 사고가 나버렸다. 그러면 이제 머리가 아픈 거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때는 그 운전자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가족끼리 한정돼 있는지, 아니 부부끼리 한정돼 있는지, 아니면 나이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있고, 그게 머리가 아프다면 단기 운전자 특약에 누구나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특약들이 있으니까 뭐 하루짜리도 있어요. 하루짜리도. 네. 하루짜리도 있고 뭐 일주일 다 가능하니까 2박 3일 뭐 다 가능하니까 뭐 얼마 안 합니다. 아주 진짜 몇 푼 안 해요. 아주 몇 푼 안 하니까 그거 가입하시고 또 설령 그걸 놓쳤다 하더라도 실제 운전한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자기 자동차에 네. 거기에서 이제 일종의 그 타차 운전자 담보라는 게 있어요. 다른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 나도 네가 가입한 우리 보험회사에서 보상 처리해줄게라는 게 있는데 그게 또 가입돼 있으면 또 종합보험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따지기 쉽고 머리 아프신 분들은 단기 운전자 특약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걸 그냥 설정해 놓고 가십시오. 아주 싸다. 예, 10,000원 정도 전후밖에 안 되니까 예, 그렇게 하시면 뭐 머리 아플 휴가지에서 고민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예. 딱 하나 중요한 게 시간 보험 그 효력이 발생하는 그렇지. 언제부터? 그 다음 날 0시부터. 그렇죠. 그 다음 날 지금 여행 가는데 빨리 전화해서 가입해 해놓고는 가입 오케이 하고 지금 야 네가 운전해라 하면 큰일 난다. 큰일 난다. 오늘 가입해도 효력은
오늘 밤 내일 12시. 밤부터 그죠? 0시부터. 그렇지. 내일 0시부터. 오늘 아침에 가입을 해도 오늘 0시. 밤 12시 그렇지. 자정부터 된다는 거죠. 오늘 새벽 1시에 가입해도 내일 0시부터. 그 말의 의미는 뭐는 하루 전날에 해라. 그렇지. 하루 전날에 해라. 그렇죠. 이거는 뭐 콜센터라든지 이쪽 통해서 뭐 쉽게 처리 가능하니까 그 부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오늘 우리가 이거 여행 가지고 야 이제 마치 우리가 지금 여행을 떠나 있는 기분. 그러니까. 그죠? 벌써 지금 동남아, 유럽, 뭐 미주, 뭐 국내 뭐 쫙 이래 한 바퀴 돌고 온 듯한 느낌이 듭니다. 방송의 그렇죠. 묘미입니다. 그죠? 그렇죠. 이제 뭐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시고 우리 떠나서 일하지 말고. 그렇지. 우리 그월잠 애청자 여러분들도 가족분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고 좋은 시간, 좋은 충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멋진 휴가 되세요. 감사합니다.